인생에는 나를 갉아먹는 생각이 있고 반대로 성공을 가져다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방식의 영향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인생이 누적될수록, 선택이 누적될수록 이 차이는 너무나 크게 벌어집니다. 성공이 눈앞에 찾아오더라도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손에 쥐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결점을 창피하다가 그것이 자신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경직해 있다가 기회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만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20대 때 경직된 채로 살아온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20대 때 알았으면 삶이 달라질 인생 진리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노력과 성공은 비례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력에 비례한 성공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성공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세상을 비난합니다. 노력과 성공이 비례하지 않는다 라는 진리를 저는 경험을 통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성공을 일찍 경험했을 때 저는 제가 들인 노력에 비해 큰 성과가 나오자 움츠러들었습니다. 저에게 과분한 성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떠나가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면 노력을 많이 들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저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제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을 탓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내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자신을 탓했습니다. 노력과 성공은 비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성공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의 희귀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한두 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연히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잘 팔리기도 하고 제품은 그저 그런데 문구가 잘 먹혀서 잘 팔리기도 합니다. 내 실력이 꽤 괜찮아도 독특함이 없으면 경쟁에서 실패할 수 있고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도 홍보가 평범해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노력과 결과에 관계에 집중합니다. 반면 꾸준히 성공하는 사람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저 결과에서 배운 점을 다음 시도에 적용할 뿐이죠. 노력을 덜 했는데 큰 성공이 왔다면 성공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것이 크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주고 더 키워야 합니다. 트렌드가 잘 맞아서 문구가 잘 먹혀서 잘 된 거라면 다음에도 또 적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왜 성공했는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두 번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력을 들였는데 기대만큼 성공하지 않았다면 나의 어떤 것이 낮게 평가되었는지 내가 가진 것이 시장에서 왜 안 먹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능력이 부족한 경우보다는 살짝의 독특함, 시장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타겟을 조금 바꾸면, 컨셉을 조금 바꾸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탓할 필요도 내 실력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시장과 나의 적합성, 마켓핏을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잘난 면도 있고 병신 같은 면도 있다. 완벽하고 결점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오히려 비판 하나에 흔들리고 실수 하나에 무너집니다. 반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저에게는 바보 같은 병신 같은 면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진정 자유롭고 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 내내 결점 없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과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한 친구 앞에서도 지나치게 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속마음을 덜 이야기하면서 유쾌하고 멋진 사람으로만 보이고자 했습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점만 드러내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비판 하나를 받으면 지나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실수한 것 같으면 잠에 들기 전에 그 장면을 여러 번 리플레이하고는 자책했습니다.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결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직된 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면도 있지만 부족한 면도 많다.
병신 같은 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내 개성이 되어주고 매력이 되어주기도 한다. 자유롭게 내 에너지를 펼치며 살아가자. 자존감은 자신을 잘난 사람이라고 믿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자신에게 좋은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다는 것을 수용할 때 옵니다. 나에게 있는 결점이 인간적이고 나름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옵니다.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부족한 점이라 생각했던 것에서 오히려 경쟁력, 희귀성, 재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의 독특함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숨기느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장 하나가 저를 자유롭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멋진 면도 있고 병신 같은 면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멋진 거야. 세 번째,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성공을 결정한다. 실패는 당신에게 옳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연애든 커리어든 사업이든 실패를 빨리 겪을수록 나에게 맞는 사람, 직업, 비즈니스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는 건 연애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집안에 혼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가가지 못하고 혼자서 앓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잠시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결과 당신은 다음에 오는 사람을 하루라도 더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상과 반응이 다르거나 시장에 해자가 있어서 그만둬야 한다면 그 이상의 투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성공할지를 결정합니다. 빠르게 성공하는 법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그럭저럭 잘 되는 것이 당신을 더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제대로 된 실패일수록 더 큰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실패는 나에게 맞는 시장, 내 매력과 적성에 맞는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실패를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실패는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실패는 지금 당신이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설레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삶이야말로 설렘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올 실패를 반겨봅시다. 여러분은 20대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어떤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